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국에 갈 때 사용하던 우리 한국의 항공사 두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12월 17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아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아시아나를 쭉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떤 혜택이 생기고 아시아나에 있는 마일리지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또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비행기표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가, 혹은 또 미국 내라든가 아니면 또 유럽 같은데 다른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죠. 2020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게 금방 될 줄 알고 부랴부랴 대한항공에 있는 마일리지를 갖다가 100만 마일 가까이를 갖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고 몇 번을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마일리지가 다 써갖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도 예전에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나 이제 마일리지는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를 요즘에 최근에 안 타니까 이제 저는 별 큰 걱정이 없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 분들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되면 이게 불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7일부터 합병이 되지만 12월 1일 전까지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항공은 2020년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몇십 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렸죠. 왜냐하면 독점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말에 지분 인수가 완료가 됐고요. 두 항공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쭉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따로따로 운영을 해왔는데 2026년 8월 12일 날 대한항공 이사회와 아시아나 임시주주총회가 최종 합병 계약을 승인하면서 올해 12월 17일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하게 흡수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7일이 되면요,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시아나 브랜드 로고가 다 사라지고요. 모든 자산과 인력, 항공기까지 다 대한항공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는 지금까지의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항공사들끼리 이제 연합을 만든 게 있는데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었는데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합병이 완료되면 아시아나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이제 항공사의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지고 스카이팀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같은 항공사들의 특가 좌석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긴 다 스타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카이팀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이런 항공사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항공사가 이제 합치면 점유율이 꽤 되죠. 국내 점유율 넘버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독점이 되니까 이게 한국 가는 비행표 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도 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마일리지 차감도 더 많이 차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되는 바람에 뭐 18만 5천 마일인데 그걸 막 갑자기 뭐 25만 마일로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즈니스 태워준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있는 마일리지를 갖다가 지난 3년 동안 다 썼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럴 걱정은 좀 필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너무 독점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운임 인상을 안 하고요, 공급 축소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3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다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뭐 TA 항공, 에어프리미아, 버진 애틀란틱 다른 항공사에다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가격이 확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계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줄어든 만큼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이 암만 높다 하더라도 또 성수기 비수기가 있죠. 비수기 때 가면 또 싸게 갔다 올 수가 있고, 또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절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수기하고 비수기 언제가 비싸고 언제가 쌀까요? 항공권이 가장 비싸지는 시기는 크게 세 구간이 있습니다. 설날, 그다음에 추석 전후,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그거는 한국이 바쁠 때죠. 요즘에 이제 7월달, 8월달, 요즘에 아주 비행값
값이 비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여긴 또 미국 내 국내산 항공값도 많이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행표 값을 낮춰줄 이유가 없죠. 예, 그래도 손님이 바글바글 하니까 여기는 뭐 제일 비싼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신다. 그럼 제일 지금 비행표 값이 비싼 시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이제 저렴한 시기는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5월 달, 그다음에 또 10월 달, 11월 달 초까지, 예, 이때까지가 비교적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방학이나 명절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나온 게 5월 달에 나왔죠.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게 10월 달, 예, 이때쯤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쌀 때 기준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작년에 샀던 비행기 티켓도 이코노미가 한 1,300불 정도, 예,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이코노미는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가격이 뭐 싸게 나오는 거 있죠. 예, 근데 막상 알아보면 그게 뭐 편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데 돌아가는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과히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뭐 비성수기 때는 뭐 왕복한 미국 뭐 서부에서 가면 한 1,000불 조금 더 넘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부는 조금 더 비싸고, 그다음에 또 성수기 때는 또 그 가격이 한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비행표 값이 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성수기 비수기 때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난다.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일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 가는 비행표가 아니라 뭐 미국 내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 혹은 또 수요일 날 출발하는 항공편의 가격이 주말 출발보다 저렴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은퇴하고 나면 시간 부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만 조정한다 하더라도 절약을 꽤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선 장거리 노선의 경우 출발일 기준으로 대략 한 2, 3개월 전에 사는 게 제일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습니다. 너무 이르게 사도 그렇게 싸지 않고요. 너무 늦게 사면 또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비싼 게 비행표 가격이기 때문에 국제선 한국 가는 거는 한 2, 3개월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플라이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비행표 값, 네, 이걸 알아봐 달라 그러면 비행표 값이 싼 게 나올 때마다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설정하는 게 불편하다, 좀 힘들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던가, 예, 아니면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놓으시면 서울과 미국 가는데 비행표 값 특가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시잖아요. 예, 그러면 날짜 조금 일찍 며칠 일찍 가는데 뭐 상관없지. 예, 그런 생각 들면 바로 사시면 됩니다. 저도 좀 시간 부자라서 사실상 비행표 값을 되게 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마일리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마일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왕복권 비행기인데 한국에서 출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 한국 오는 거. 예, 이거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출발, 한국 갔다가 도로 미국에서 오는 거. 예.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예,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물론 예, 오는 날짜는 이제 한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오픈된 날짜로 사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사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국에 샀더니 그 가격이 한 1,300불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1,300불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싸게 샀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샀던 비행기표 갖고 미국을 갔다가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나올 때 그 비행기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이용해서 한국에 나왔죠.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을 좀 지나고 나서 도로 미국에 들어갈 때는 제가 비행기표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복 비행기표를 사서 또 한국에 사서 또 미국에 갔다 오든가 아니면 편도만 사는 건데 편도 비행표 가격이 왕복 가격의 70% 80% 합니다. 예, 돈 낭비예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마일리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편도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는 편도로 사서 미국을 가면 되지 않을까? 예,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은 시니어 디스카운트도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항공사들 중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65세 이상 승객을 위한 별도의 시니어 운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노선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수기 때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마다 신청 방법도 좀 다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티켓 살 때 시니어로 이제 승객 요원을 바꿔갖고 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델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시니어 디스카운트이 있는데 이게 할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데 시니어 항공 상담 뭐 이런 같은 거 이제 광고가 많이 있는데 예, 이거는 거의 다 사기입니다. 예. 이거는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여행사입니다.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티켓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디스카운트는 공식 항공사에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문의하시고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데 이용하시면 여기다 직접 다 연락을 하셔갖고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나 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대한항공 좀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한국의 경로 우대 항공권이 있는데 이거는 F4 비자 예,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F5 비자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복수 국적을 받아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예,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영주권자다. 그래서 한국 국적, 예, 한국 예, 국적에 이제 주민등록이 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65세가 넘으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카이패스라는 카드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미국에서는 US 뱅크가 스카이패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카드가 스카이패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패스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사면 마일리지를 쌓아주고요. 또 그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쓸 때마다 마일리지가 1마일씩 적립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국의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왜냐? 한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쓸 때마다 1마일씩 적립을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1달러 쓸 때마다 1마일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 환율로 따져도 1,400원 쓸 때마다 1마일 적립하는 거고 1,000원 쓸 때마다 1마일 적립하는 거고 다르죠. 근데 나중에 비행편은 몇 마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알기로 편도가 한국이 한 35,000인가? 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000불을 쓴다. 미국 돈으로 35,000불을 쓴다. 그러면 비행표가 편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쓴다. 그럼 편도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이 그때 18만 마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18만 불을 쓰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근데 18만 불을 뭐 제가 부자라서 쓴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카드를 많이 이용해서 한 100만 마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 정도를 비즈니스에 뭐 물건 살 때 왔다 갔다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이득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비즈니스도 맨날 공짜로 탈 수 있죠. 예, 두 분이서 36만 마일, 37만 마일인데 비즈니스 물건 살 때 맨날 스카이패스로 미국에서 물건 사갖고 37만 불씩 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제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타는 게 그게 뭐 잡기가 힘들던데요. 예, 맞습니다. 성수기 된 잡기가 힘들고요.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라스베가스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잡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수기 때 빼놓고 몇몇 특별한 뭐 행사 같은 거 있는 날 빼놓고는 비행기가 많이 비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는 뭐 저는 한 번도 문제 없이 좀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없던 분은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일리지는 좀 많이 있는데 LA에서는 좀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 구하기 힘드니까 라스베가스에 여행 갔다가 그냥 거기서 한국을 갔다가 도로 라스베가스 와서 라스베가스 좀 놀다가 LA 들어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일리지는 이제 아시아나도 있었고요. 대한항공도 있었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 예, 이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었죠. 예,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예, 근데 우선 당장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 시점부터 10년 동안 예,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별도 계좌에 그냥 보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 그때 이제 항공권 교환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10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원하시면 언제든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냥 적립한 마일리지는 실제로 비행기 살 때 예, 1대1 비율로 뭐 마일리지가 다 적립해 주는데 물건 산 거 있죠. 예, 물건 산 거는 똑같이 적립 안 해줍니다. 1대 082 예, 그러니까 1대 082 비율로 그러니까 조금 18% 손해를 보죠.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 카드를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쌓았다. 저는 이제 스카이패스로 마일리지를 쌓았지만 아시아나 카드로 마일리지 쌓았다. 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1대 082 비율로 18% 손해를 보고 깎여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에서 이제 등급이 있죠. 예, 고객 등급 많이 이용하셔갖고 예, 아시아나에서 다이아몬드 플러스 평생 회원이었던 분은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 클럽으로 평생 우수 고객으로 그냥 등급이 쭉 이어집니다.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등급은 새로 만들어지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 혜택은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스카이팀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타 얼라이언스에 관련된 이제 뭐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이런 데 라운지 이용도 못 하고요. 파트너 특가 항공권 예약도 안 됩니다. 12월 17일 이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 12월 1일까지만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1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12월 30일이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특가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얼라이언스 멤버이기 때문에 루프트한자나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특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12월 1일부터는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좀 유념해 주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일반석, 그다음에 프레스티지석,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라고 좀 알려진 것이죠. 예, 거기 좌석 승급에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마일리지 이거 날아가는 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해서 3번이나 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18만 얼마. 그게 진짜 이득 본 건 뭐냐면요. 코로나 한참 기간 동안 그 프레스티지라고 얘기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비즈니스석이죠. 비즈니스석을 한동안 9,000불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일리지로 이용한 거죠. 그때 18만 5천인가? 그렇게 쓰고 갔는데 그거 비즈니스 9,000불 내 돈 주고 왔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죠. 그때 비즈니스 타고 왔으니까 좋았습니다. 요즘엔 비즈니스석 한 4-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성수기 또 비수기 때 또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차감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비행표 값이 비쌀 땐 마일리지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번 가을쯤에 도로 미국에 들어간다 할 때 마일리지로 편도 비행표를 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마일리지로 끊는 거는 절반만 끊어요. 그러니까 왕복의 절반밖에 안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행기표를 사잖아요. 그러면 뭐 왕복 비행기표가 2,000불이다. 그러면 편도는 1,500불 뭐 이렇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손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이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뭐 특가 혜택 같은 게 많은데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게 뭐 1년 365일 뭐 매번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영상을 다 1년 있다 보시고 왜 이런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하와이를 북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델타 항공을 이용해서 왕복 이코노미를 예약하면 2만 5천 마일이면 됩니다. 이거 되게 싼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왕복 미국 왔다 갔다 하려면 이코노미가 지금 한 7만 마일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7, 8만 마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하고 미국은 같은 북미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내국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2만 5천 마일이면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카드로 2만 5천 불 썼다. 여러분이 둘이 이제 스카이패스 카드로 5만 불 써갖고 5만 마일이 있다. 혹은 뭐 한국에 갔다 온 마일리지도 좀 쌓이고 그래서 뭐 한 3-4만 불 쇼핑했는데 나머지 마일까지 하니까 5만 마일 있다. 그러면 하와이 한번 여행 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 잘 이용하시면 좀 좋고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기준으로 왕복 이코노미가 5만, 비즈니스석이 8만 마일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12만 5천 마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여 있는 분들은 같은 스카이팀의 다른 에어 라인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델타, 에어프랑스, KLM 이런 걸 이용하면 더 싸게 마일리지를 적게 이용해서 유럽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팀이 어느 회사인지 이것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약 방식에 대한 좀 안내가 좀 달라지는데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항공권은 온라인에서 바로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수기에 마일리지 좌석 자체가 나오지 않는 블랙 아웃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아예 마일리지를 이용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걸 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스카이 마일리지는 같이 가족끼리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패밀리 멤버랑 같이 묶어 놓으시면 내가 마일리지가 좀 모자르면 좀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마웠던 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한국 가는데 이제 마일리지를 거의 다 썼거든요. 100만 마일이던 거 거의 다 써갖고 이제 한국 가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 좀 모자라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 마일리지를 갖다가 줬어요. 아빠 엄마 비즈니스 타고 다 가라고. 그래서 좀 편하게 마지막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좀 타고 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도 가족들끼리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는 이제 미국에서는 스카이패스 카드는 US 뱅크 한 곳에서 만듭니다. 세 종류의 카드가 있고요. 좀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인업 보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없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인업 보너스가 많은 경우에 그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인업 보너스로 5만 마일, 8만 마일, 뭐 10만 마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업 보너스만 가지고도 한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인업 보너스를 받으려면 카드를 만들고 뭐 몇 달 동안 얼마 이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사인업 하자마자 그냥 한국의 비행표 이코노미 하나 얻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카드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의 현대카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1,000원당 1마일을 주고요. 미국은 1불당 1마일을 주는데 그게 그래서 좀 미국에서 좀 불리하긴 하죠. 근데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건 사시는 거 다 이 스카이패스로 돈을 긁으시면 100만 마일도 모을 수 있어요. 저처럼 100만 마일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모아놓은 게 100만 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가는데 36만 마일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이면 108만 마일이 들죠. 조금 모자란 건 이제 아이들이 좀 다 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잘 이용하는 게 좋고 스카이패스 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체이스 은행의 얼티메트 리워드 포인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체이스에 있는 마일리지 갖다가 또 1대1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멤버십 리워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스카이패스로 직접 이전은 안 되지만 같은 스카이팀 소속인 델타 스카이 마일스로 1대1로 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델타로 전환을 한 다음에 델타에서 스카이팀을 해갖고 대한항공이나 다른 마일리지로 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멕스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거 좋은데 뭐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스카이패스 카드가 하나 있으면 만드시면 좋고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현대카드 스카이패스 카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좀 중요한 건요. 우선 아시아나가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실 거예요. 특히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호남을 자랑했는데 아시아나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슬픈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도 사실 아시아나 10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의 진짜 젊었을 때 추억도 같이 날아간다는 좀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월 1일 전에 스타 얼라이언스 혜택을 얻으려면 12월 1일 전까지 혜택을 다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12월 1일 전까지.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는 당장 지금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만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있으면 그럼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바꿔서 손해 보는 것보다 안 바꾸고 그냥 쓰신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한국에 여행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만 피하면 비행표 값은 항상 싸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패스의 특별한 혜택 같은 거, 유럽에 가는 혜택 같은 거, 다른 이제 앞으로 스카이팀과 연관된 항공사들의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항공분들 같은 경우는 스카이패스 크레딧 카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또 다른 카드로 뭐 아멕스 갖고 델타 스카이 마일을 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이스 카드 갖고 또 1대1 교환도 가능하니까 이론 같은 것 좀 알아보시고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항상 항공사에다 연락을 하셔갖고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하면 디스카운트 안 해줍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가끔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국민들을 위한 경로 우대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수국적을 받으면 아니면 이제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나머지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는 미국 내에 있는 국내선 항공사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행하실 때도 한번 꼭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잘 쓰면요 참 이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득이 돼요. 저도 이제 돈을 옛날만큼 크게 쓸 일이 없잖아요.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제가 좀 꼼수를 쓰고 있는 게 해마다 세금을 낼 때 크레딧 카드로 내는데 스카이패스로 세금을 냅니다. 그게 좀 제가 좀 금액이 있어갖고 몇만 불씩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패스로 내고 있는데 몇만 불 하면 몇만 마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봤어요. 이거 몇만 마일 생겨서 비행표값 생기는 게 이득인가? 게다가 왜냐하면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하면 또 3% 얼마 정도 또 수수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고라도 그냥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게 이득인가 아닌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 그냥 카드로 하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예 비행기표가 생긴다 생각하면 이득이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이용하고 있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국의 생활비를 보편적으로 다 카드로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쌓이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제가 뭐 젊었을 때 가지 않아 갖고 뭐 몇만 마일씩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뭐 무슨 수로 그렇게 모읍니까? 뭐 1 년에 제가 몇십만 불씩 뭐 돈 쓸 데도 없고요. 예 그만큼 돈도 못 벌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꽤 좋죠. 예. 그리고 자녀분들이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그냥 스카이패스 예 그거 카드를 하셔 갖고 자녀분들이 뭐 비즈니스 뭐 레스토랑을 하시든 뭐 리테일 샵을 하시는데 1 년에 물건 사는 걸 갖다가 뭐 한 50만 마일씩 모아 주시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비즈니스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한 37만 마일 정도인가? 예. 그 정도면 두 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좀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도 뭐 물가 따라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이가 들면요. 예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만 잘 이용하시면요. 여러분 적게는 몇백 불 예 크게는 몇천 불 이렇게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모든 혜택 이런 거 같은 거는요. 예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예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한테 구독하시라고 많이 알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